안녕하세요. 에스크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미경의 마흔 수업, 이번에는 MKYU에서 실전편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을 좋아하고 그리고 마흔 수업이라는 단어가 많이 다가왔기 때문에 정말 인생책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MKYU에서 실전편을 들었습니다. 제가 요약한 것을 보면서 책으로 제 인생을 이렇게 한번 읽어내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 인생의 레이어를 파악하기. 1번이 운명의 판이고, 그리고 2번이 이제 내가 선택한 것, 그리고 3번이 내게 일어난 사건인데, 저는 사람은 좋지만 술 때문에 좀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식구들도 힘들게 했던 아빠와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뭐 사회성이 좋거나 그러시진 않으시지만 성실하시고 그리고 생계를 책임지셨던 책임감이 강한 엄마 그리고 이제 남동생 이렇게 그런 가정에서 이제 제가 자랐는데 저는 시골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중1 때 대전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거의 좀 생계의 그 주체적인 역할을 엄마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힘든 일을 하시면서 저를 이제 어렵게 키우셨고, 그리고 제가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때는 고3인 것 같아요. 이제 물론 다들 고3 때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때 이렇게 막 저녁을 먹고 학교 옆에 있는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다시 와서 이렇게 주체적으로 자율학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거둘 수 있는 그런 좋은 성과를 그때 거뒀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뭐 취업해서 일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도전하는 거에는 좀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 때도 원하는 과에 들어가긴 했지만 막상 가보니까 이제 저랑 잘 맞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도 이제 친정에 조금 계속 이렇게 뭐랄까 풍파가 몰아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맞서 싸우는 그런 거보다도 현실에서 도피하게 되는 그렇게 하면서 신앙 쪽으로 이렇게 도피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30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남편을 만나서 남편과 함께 남편의 일 때문에 헝가리에서 3년을 살면서 그때가 이제 제가 듬직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일 1번이 생활력이 강한 사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든든하고 생활력이 강한 남편 아래에서 정말 쉬는 시간 같은 이게 정말 따뜻한 그 가정에 나왔던 그 교과서 가정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나오는 그런 가정이구나를 맛봤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 1번을 마무리하면서 마흔의 에세이를 쓰라고 하는데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되게 막 이렇게 뭐 움켜쥐려고 했다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되게 열심히 했는데 막상 이제 지금 손에는 빈손인 것 같은 그런 헛헛함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선택해야 한다. 내가 과거를 계속 이랬어야 했는데 저런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에서 후회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앞을 내다보기 전에 내가 지금의 현실의 나를 끌어안고 그래 정말 네가 애썼고 수고했다. 그리고 너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안다라는 것을 수용하면서 내가 앞으로 나갈지를 이제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인생 해석집 만들기. 여기서 선생님은 이제 모든 인생은 무색무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인생을 달라지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시로 이제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가지가 부러졌다. 그러면 그냥 부러진 거에 처음엔 아프고 그렇지만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보면 부러진 것만이 아니라 이제 가지가 원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라는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그게 정말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40 중반까지 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람의 선택을 어떤 그 사람의 캐파를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자기가 해석하고 또 나아갈지가 개인의 몫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힘쓸 부분 키워드 1은 이제
경제력이었고요. 그리고 키워드 두 번째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제가 지금 제일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저에 대한 개발과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를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물려주는 것이 참 그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감사 한약이라는 단어를 생각했는데,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이렇게 한약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그것이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이렇게 이롭게 하고 그런 약이 되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뭐 감사한 일을 나누거나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여행을 다녀오는 차에서 어떤 게 제일 좋았어?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지만 가능하면 좋은 점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이 목표이긴 하지만 잘 되지는 않지만 저희는 이제 PDS를 같이 해요. 그래서 뭐 중1인 딸이 이제 어려운 교과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둘째가 최근에 좀 살이 많이 쪘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 셋째가 아직 이렇게 감정 컨트롤하는 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막내여서 너무 귀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플랜하고 두하고 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족 전체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워드 네 번째가, 제가 이제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 소모적인 에너지를 정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관계를 건강하게 맺어갈 것인가를 잘 생각해보고 해석해야겠다, 방향성을 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3. 리얼미를 찾는 리추얼을 만들기. 리추얼이 의식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을 닮은 공간이 있어야 거기에 많이 머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은 이제 거실에 있는 이 좌탁에서 제 자리를 만들고, 이 자리가 제 자리고요. 그리고 또 저는 매일매일 뭔가를 해나가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뭐 사람이나 만나지 않고 교회가 가까이 있어서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모리맨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뭐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책 실험하고 있는데 뭔가 충분히 되지 않았을 때, 아니면은 쓰게 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기록할 때 이런 시간들로 보내고 있습니다. 4. 마흔에 꿰는 구슬. 저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경험이나 뭐 실패나 제가 했던 것들이 다 저의 구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한테 가장 큰 부재가 리딩 구슬의 부재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정말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가 경제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독서 지도사라는 것을 알게 돼서 지금 그 공부를 시작했고, 정말 그것이 저한테 리딩 구슬이 되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뭐 뒷북이나 이런 어떤 활동들이 정말 그 리딩 구슬로 인해서 더 정말 잘 꿰어지고, 정말 뭐 처음부터 근사한 목걸이가 되지 않을지라도 뭐 팔찌 아니면 조그만한 뭐 반지라든지 이렇게 정말 그것이 리딩 구슬이 되어서 꿰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5. 몸값을 20% 높이기.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는 위기를 같이 겪었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파악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을 정말 밖에서 공부하고 채워 넣어서 이것을 기회로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라는 것은 노력과 노동이 필수다라고 하셔서, 저도 공부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공부하고 이랬던 것들이 이제 기회로 저에게 다시 이렇게 돌아올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6. 퇴사 전에 가져야 할 마인드셋. 그래서 이제 생계에 대해서 늘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것이 위험하면 이렇게 현명한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생계를 잘 유지해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부터 이제 많은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것을 이제 계속 잘 해나가면서 생계를 같이 남편과 함께 좀 부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 스타트업 교육. 프로블럼 서비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발명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세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기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경제적인 소득과 그리고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알파는 자신의 가치인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 그것이 같이 획득될 때 그것이 더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알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 나만의 인생 이력서 쓰기. 그래서 선생님도 말씀하시는 게 꾸준함이 곧 브랜딩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꾸준함이 늘 약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어떤 공개적인 것들로 하다 보니까 사실 네, 저한테는 좀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해나가는 거에 있어서 작은 거지만 뭐 10분 학원하기나 아니면 달리기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어쨌든지 간에 제가 시작했으니까 100일은 채우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그것을 꾸준함을 훈련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미호 선생님께서 경력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공부 경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저한테 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수입이 발생하지 않지만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애쓰면서 그리고 공부하면서 왔었는데, 그것도 경력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한테는 이렇게 실전편을 제가 강의를 완강했다는 것이 또 저한테는 경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마음이 정말 인생책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실천편을 다시 들었는데, 네,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책을 잘 읽는 방법이 어떤 자신의 결심을 뽑아내고 그리고 실행하고 그리고 피드백하는 것이 가장 책을 잘 읽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정말 많이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읽고 있는 책들도 정말 이렇게 좀 그냥 그 책 좋았지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지금의 내 어떤 삶의 인생의 어떤 걸어온 것들을 조금 읽어내고 또 앞으로의 방향성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렇게 인생책을 하나하나 쌓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이렇게 하는 시간이 저한테도 유익이 되고 그리고 보시는 분들에게도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스크맘이었습니다.